비중격은 한 번 떼면은 다시 떼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성형학개론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가누경골을 그러면 몇 번까지 채취할 수 있을까라는 또 이제 궁금증도 있을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귀연골도 마찬가지고 비중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골의 크기도 차이 있고 사이즈도 차이 있고 모양도 차이 있고 강도도 차이가 있지만 비중격은 한 번 떼면은 다시 떼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다른 연골도 마찬가지죠. 갈비뼈는 12개가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진짜 쓱 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중격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게 아예 다 써버리면 지지구도가 완전히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겉에 골격을 남겨놓고 안에 부분만 떼게 되거든요. 근데 예외는 있어요. 제가 이제 수술하다 보면은 보통은 이제 비중격을 전에 썼다라고 하면 제가 비중격을 안에까지 다 확인하지는 않는데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조금 연골을 좀 작게 떼시거나 아니면 떼다 마시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들어가서 그 골격이 유지되는 정도 감안했을 때 이거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뒤쪽에서 조금 더 떼기도 하죠. 근데 비중격은 보통 한 번 쓰면은 더 채취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귀는 또 달라요. 이것도 선생님들마다 좀 다른데 귀는 뭐 어디서 떼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책에 교과서 나오고 그랬는데 그 교과서도 10년, 20년, 30년 되면서 또 논문이 새로 나오고 또 의사에 따라서 방법이 바뀌어지면서 이제 와서는 이제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 앞부분에서 떼기도 하고 가운데 부분 또는 뭐 위쪽에서 떼기도 하고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단 전제는 비중격이랑 마찬가지로 이 귀가 완전히 쪼그라들게 무너질 정도로 떼면 안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보통은 안쪽에서 떼고 겉에 쪽 프레임은 남겨놓는 거를 또 저희들이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경골은 어떻게 되느냐? 전에 수술해서 한 번 뗐다고 하는데 저한테 온 상태가 재수술하거나 뭐 3번째, 4번째, 5번째 수술을 하는데 연골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이거는 좀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저는 누경골 한 번 더 뗄 수 있겠냐고 환자분한테 의향을 물어봅니다. 그것도 환자분이 이제 거부를 하면 또 차선책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조금 떼기 쉽고 연골이 좀 작은데 요만한 절개를 가지고 이제 뗐다라고 했는데 환자분이 이걸로 부족하고 본인이 바라는 게 또는 제가 디자인한 게 더 크거나 튼튼한 또는 긴 연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조금 위쪽에서 올라가서 한 번 더 떼자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뗀 데서 또 떼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가능은 해요. 근데 일단 그 자리에 연골은 없어졌겠죠. 물론 그 절개선을 통해서 약간 옆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옆에 연골을 뗄 수는 있어요. 한 절개선을 가지고 위아래 2개를 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드리는 품에 비해서 효과가 좀 적다라고 얘기하는 게 뗀 연골이 사이즈가 부족하거나 또 반복되는 그런 실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통 권할 때는 차라리 다른 부위에서 한 번 더 떼자고 합니다. 유일하게 누경골을 아까워할 필요는 없어요. 단 흉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거, 그 하나만 이해가 되시고 억셉트가 되신다라고 하면 저는 다른 부위에서 한 번 더 떼자고 합니다. 그런 식이면 그럼 3번 뗄 수 있냐? 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상황이 부합을 해야지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겠죠. 여러분께서는 우선 크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요새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분류는 자가조직 이식이냐 아니면 타인에게서 공여를 받아서 하는 이식이냐가 정말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똑같은 이식이긴 하지만 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식은 아무래도 자가조직 이식이죠. 즉, 내 몸 안에서 어디선가 구에다가 다른 부위로 저는 이사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남이 준 것과 내 거의 차이는 뭐냐? 형제 자매건 쌍둥이건 부모님 자식 간이건 결과적으로는 독립된 개체이고 DNA가 다르고 면역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남한테 이식을 받게 되면 면역 억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부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무슨 영화거나 의학 드라마거나 하는데 나오는 게 남의 거를 공여를 받아서 내 몸에 받아들이게 되면 내 몸에서는 이물질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각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걸 이식을 받게 되면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된다는 그런 핸디캡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내 몸에 있는 조직을 내 몸의 다른 부위에 이식하는 뭐 피부 이식, 연골 이식, 골 이식 이런 종류의 자가 조직 이식은 그런 면역 반응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 면역이라든지 뭐 다른 거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죠.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했고요. 그래도 또 궁금한 게 계실 테니까 또 질문 주시면 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형학개론 조기란 원장이었습니다.